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하철 한성대 입구 6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내로라 하는 문학인들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집과 유적지를 돌아보고요. 힐링이 될 수 있는 한적한 숲길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3분 정도 걸어가면 한성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도 되지만 거리가 멀지 않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셨다면 홍익대 부속 중고등학교 입구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역 횡단보도를 건너면 과자점이 보이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세요. 여기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왼쪽에 유료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서울 에이스 치과의원 건물 1층이에요. 차를 가져왔다면 여기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비는 영상 속 안내판을 참조하세요. 오른쪽으로 횡단보도가 보이고요. 바로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길로 2-3분 정도 걸어가세요.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여행 장소인 최순우 옛집입니다. 이곳은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12월에서 3월에는 휴관이니 방문 시 참고하세요. 옛집에 들어서면 먼저 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옥과 어우러져 더욱 운치가 있어 보이네요. 그 위에 놓여있는 들꽃도 참 예쁘고요. 이 집은 바깥채와 안채가 마주보는 미음자형으로 1930년대에 지어졌는데요. 제4대 국립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인 최순우 선생이 1976년부터 살았던 집이에요. 선생은 이곳에서 스테디셀러인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의 기대서설을 집필했다고 해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2002년 시민 성금으로 집을 매입한 뒤 2004년에 일반에게 개방했는데요. 가끔 전시회도 열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랑채에는 두문 즉시 심산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문을 닫으면 이곳이 바로 깊은 산중이라는 뜻인데 최순우 선생이 이사오던 해에 썼다고 해요. 이곳은 사랑채 뒤편에 있는 마당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정원이에요. 선생이 옛집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두문 즉시 심산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순우 옛집에서 나오면 큰 길과 만나는데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홍익대 부속 중고등학교 입구 버스 정류장을 지나 5분 정도 걸어갑니다. 성북동이라는 명칭은 북악산 한양도선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산 아래 동네이다 보니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났다고 해요. 터도 좋아서인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는데요. 성북동은 한양도성 밖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2013년 서울시가 최초로 이곳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어요. 성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선잠단지가 나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선잠단 터인데요. 뽕나무가 잘 크고 살찐 고치로 좋은 씨를 얻게 해달라고 양자매 시인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선잠단은 동서문박 사안이에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안이는 성북동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선잠단지에서 100m 정도 걸어가면 선잠박물관이 있습니다. 성북 파출소 바로 옆 건물이에요. 박물관 입장료는 1,000원이고요. 성북구민은 50%를 할인해 줍니다. 규모는 작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선잠단에서 선잠제를 거행하는 모습과
제사에 사용한 도구들, 그리고 왕비가 뽕잎을 직접 따서 누에를 치는 친잡례 등을 알기 쉽게 모형으로 전시해 놓았어요. 제3전시관에서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근대 한복과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모은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전통 의상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12월 31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참고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으로 200m 정도 걸어가면 성북역사문화센터가 나오는데요. 성북동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꼭 들려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북동 여행에 참고할 만한 안내 책자도 볼 수 있고요. 벽에는 성북동의 주요 관광지 지도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망도 좋아요. 전망 좋은 카페 온 듯하네요. 역사문화센터 바로 옆에는 성북역사문화공원이 있는데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이 지나가는 구간이기도 해서 성곽을 바로 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네요. 공원에서 나와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성북동 돈가스 맛집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두툼한 돈가스가 아니라 얇게 튀긴 한국식 돈가스예요. 깍두기도 나오고요. 스프도 나옵니다. 가격은 영상 속 메뉴판을 참고하세요. 출출한 배도 채웠으니 한양도성 순성길 산책로로 가볼게요. 성북역사문화공원 바로 옆 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은 조선시대 수도 한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곽을 따라 걷는 18.6km의 산책길입니다. 모두 6개 코스인데 오늘은 성북동 내에 있는 백악구간 일부를 걸어보려 합니다. 백악구간은 도성의 서북문이 창의문에서 북한산을 넘어 동북문이 해화문까지의 구간인데요. 한양도성 순성길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동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데요. 백악구간 도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저처럼 성북동에서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곽 너머로 성북동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오늘은 와룡공원까지만 올라갈 예정이고요. 입구에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등산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한 곳인데요. 하지만 힘든 구간을 잠시만 이겨내면 정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시무장갑 북정마을로 가는 이정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이 조금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곽의 선이 멋스러워져요.
와룡정에 앉아 쉬는 시민들이 보이네요. 여기가 와룡공원의 가장 위쪽인 와룡정입니다. 와룡공원은 한양 도성의 북쪽 도성 성곽면을 따라 1984년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배드민턴장과 체력 단련 시설 등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와룡정에서 성곽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두 개의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말바위 전망대, 하나는 해화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올라오면서 이정표에서 봤던 시무장으로 가기 위해 해화문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인데요. 성곽 밖에서 걷는 길도 상당히 좋네요. 한양 도성길에는 축성을 담당한 지방의 이름이나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각자 성석이라고 불립니다. 성벽이 붕괴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새긴 것이라고 하네요. 좀 더 내려가면 안내판에 성곽길 조망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조망지점답게 여기서 보는 풍경이 굉장히 예쁩니다. 성곽을 따라 보이는 성북동 시내가 참 멋지네요. 성곽과 건물들,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아쉽게도 그 느낌이 카메라에 다 담기질 않습니다. 와룡공원에서 7, 8분쯤 내려오면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와룡공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봤던 시무장 방향 이정표입니다. 성북동 북정마을 방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성북동의 위쪽 마을인 북정마을은 7, 8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북정마을은 조선 영조 때부터 궁중에 바치는 매주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늘 많은 사람이 북적됐다고 해서 북정마을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북정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여기서 5분 정도 올라가면 마을버스 3번 정류장인 수퍼가 나오는데요. 차를 가져오셨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공터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공터를 지나면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세요. 골목을 따라 5분 정도 내려가면 되는데요. 중간중간 시무장 방향 표지판이 있어 찾기 쉬워요. 북정마을은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지만 산책 삼아, 구경 삼아 지나가는 길에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시무장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자 님의 침묵의 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만해 선생의 명성에 비해 매우 소박해 보이네요. 선생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1933년에 이 집을 짓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다른 한옥과 달리 햇볕이 들지 않는 북향집입니다. 독립운동가이던 만해 선생은 조선 총독부를 등지기 위해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가옥 내부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선생이 쓰던 방 안에는 친필 원고와 논문집, 유품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44년 이곳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시무장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쉼터가 나오고요.
저 아래 보이는 길이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길입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정류장을 지나면 맞은편에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기도 성북동 돈가스 맛집이라고 하네요. 늘어선 줄을 보니 맛이 궁금해집니다. 음식점 바로 옆에 성북구림미술관이 보이는데요. 길을 건너겠습니다. 미술관을 마주보고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수연산방이 나옵니다. 수연산방은 상어 이태준 선생이 1933년부터 살던 집인데요. 상어 선생은 시는 정지용, 소설엔 상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수연산방은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 문인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됐다고 해요. 지금은 선생의 외종 손녀가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통차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난다면 잠시 들러 차 한잔 마시며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수연산방으로 갈 때 건넜던 횡단보도인데요. 길을 건너서 덕수교회 옆으로 들어가세요. 성북동에는 수연산방 외에도 문인들이 자주 드나들던 장소가 있는데요. 이종석 별장이 그중 하나입니다. 수연산방에서 3분 거리로 아주 가깝습니다. 이종석 선생은 현재의 보인고등학교를 설립한 재력가로 1900년에 이 별장을 지었다고 해요. 집터 주위의 수목과 마당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예스러운 맛을 더해주네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툇마루에 앉아 한적하게 새소리를 들으며 한참 쉬었습니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길상사로 가는 길입니다. 덕수교회 앞 횡단보도를 건너 칼국수집 사이길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길상사까지는 걸어서 14분 정도 걸립니다. 찾아가는 길은 마치 미로를 걷는 듯 했는데요. 한 사람밖에 지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 한참 이어집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헤맬까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표지판이 워낙 잘 되어 있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큰 길과 만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3, 4분 정도 쭉 올라가면 됩니다. 길상사 버스 정류장이 보이네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극락전인데요. 가을이라 그런지 더 운치가 느껴지네요. 길상사는 계곡과 산비탈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된 정각들이 사찰이라고 하기보다는 왕족의 별장이나 명망 있는 사대부 집안의 종택에 가까워 보입니다. 길상사는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대 밀실 정치의 대명사였던 대원각이라는 고급 요정이었다고 해요. 계곡 사이 다리를 건너면 공덕을 기리는 비가 하나 서 있는데 김영한 씨의 공덕비입니다. 대원각의 주인이었던 김영한 씨는 1987년 무소유 철학을 접하고는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되길 바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진영각은 법정 스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스님이 평소에 쓰던 검소하고 소박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더기처럼 해진 법복은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북동은 예부터 수많은 작가들이 창작의 고향으로 선택했듯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호젓하고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